봅시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걸로 한번 최대한 따라올 수 있는 만큼 따라와봐, 시우야. 자, 페이지는 이차함수 부분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 88페이지 넣어봅시다. 숙제 다 해왔고 주요 문항들 같이 점검 좀 해볼게요. 자, 88페이지 635번 볼게요. 635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거기 문항대하고 여기 4줄에만 앉게 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쓰지 않은 줄에 여기 않았습니다. 635번 봅시다. 자, 635번 보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kx-2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지금 위치 관계는 주어졌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이차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x제곱, 1x제곱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이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지금 이런 위치 관계가 잡혀 있다는 거지. 얘가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더하기 kx 마이너스 2가 1차항 계수에 어떤 미지수가 숨겨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 거리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칠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준 거죠. 맞지?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지금 이 보라색 선분의 길이 자체가 3이다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3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3이 무슨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일단 지금 x축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했어? 이게 지금 이 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데 이 x축도 함수예요. x축이라는 이 직선도 y는 0이라는 어떤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함수의 관계를 주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뒤쪽과 뒤쪽을 그냥 등으로 연결해 주시면 자,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라고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순간 이 차함수와 x축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방정식이 탄생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에 두 실근이 나왔다는 게 교점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고 여기를 내가 알파 콤마 0이고요 여기를 베타 콤마 0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 3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뭐야? 두 실근의 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에 두 실근이 나왔다는 전제는 이 그림으로 깔아둔 거니까 두 실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a는 우리 루트도 양변 제곱해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되긴 하는데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루트에 k제곱 더하기 파이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조금 지워버립시다. k제곱 더하기 8이라는 게 9가 된다는 얘기니까 k제곱은 1이 되고요.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차함수 문제는 결국에는 이차함수에서 어떤 그래프끼리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는가, 그게 주요한 목적인 거고 시우가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 거기가 이제 얘기할 수 있지? 그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정식의 원은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이 방정식의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좌변에 있는 함수, 우변에 있는 함수,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보고 우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봤을 때 그 두 함수의 교점에 x 좌표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교점이 x 좌표이다. 이 문장은 몇 번을 되뇌어도 아깝지 않은 문장이죠.
x를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00 어디 있어요? 630 뭐지? 38번 638번 해봅시다. 638번으로 갈 건데요. 일단 볼게요. 638번을 가시면 y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1 y는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kx 플러스 k-1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x축을 함수식으로 써보면요 y는 0이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접한다라고 주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가 관계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뭡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죠. 0이다. 다시 한 번만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번만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저 2차 함수 통일선을 관통하지 않으면서 딱 한 점에 부딪히는 그런 관계를 접하는 상황, 접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눈에 이 접점도 교점입니다. 교점, 교차하는 지점인데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점이라는 얘기겠지. 그 공유하고 있는 점이 몇 개로 보입니까? 몇 개로 보여요 이게 지금 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이죠, 한 점. 지금 이 직선과 곡선이 닿아있는 점이 교점이 한 개예요. 자 그러면 교점이 한 개라면 교점의 x좌표도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의 실근도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가 나왔다? 그게 중근이라는 얘기인 거죠.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이 뒤에 관계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두 함수가 만납니다라고 관계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k-1이라는 2차 함수와 0이라는 x축이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는가? 접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그 값이 0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은 개수를 순서대로 a, b, c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 거니까요. b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그게 0이다라는 걸 이 문제에서 뭐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접한다. 그래서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항상 이 문장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한 개가 나왔어.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실근이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 위치 관계,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접합니다. 근이 몇 개입니다. 근의 종류가 뭡니다. 이런 멘트들은 전부 다 풀이 과정이 판별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판별식에 대한 정보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봅시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바로 다 풀어주시면 플러스 4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k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네요. 우리가 k-2의 전체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은 2였다. 이런 얘기였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k 자리에 2가 꽂힌다면 이 이차함수와 x축은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638번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41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쪽으로 한번 더 풀어볼 건데 근계가 저도 저번에 예시 들어줬던 걸로 열심히 공부했지? 믿어볼게. 그러면 이제 한번 복습만 해보자.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에서 두 분의 합을 이용할 거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두분의 합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결국 그걸 길게 말로 풀어서 보면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를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저놈의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두 근의 합에 대한 정보는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합 정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만약에 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조차항 개수와 상수항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해보면 여기 두 개의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근의 합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만약에 이 두 개의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근의 곱도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43번 볼게요. 643번이요.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직선 y는 3x 더하기 k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직선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우상향하는 4x 플러스 k가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두 점이 어딘가가 A고요, 어딘가가 B가 된다는 상황인 거지. 근데 저 A의 X좌표가 3일 때 점 B의 X좌표,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X좌표가 3일, 그때 나머지 점의 X좌표가 얼마겠는가? 개꿀 껌딱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방정식, 자, 2x제곱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누구? 1차 함수가 지금 3x 더하기 k니까 3x 더하기 k가 만난다는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x값도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그림으로 깔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디 쪽이 하나가 3이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이 하나가 3이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볼게요. 한면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능력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이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같은 방정식인 거니 다른 방정식인 거니? 같은 방정식이죠. 우리가 이항한 거로는 방정식의 본질이 바뀌잖아요. 이 등고를 유지하는 순간, 등고를 유지하면서 양변을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순간 방정식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뭐 능력으로 정리해놓고 풀어도 당연히 이 방정식에는 3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무언가, 이 네모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입니까? 라는 걸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K가 숨겨져 있습니다. K의 숫자가 밝혀있지 않아. 근데 K는 상수항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상수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K를 밝히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최고차항의 개수, 우리끼리 얘기하는 A 값을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 1차항의 개수, 우리끼리 얘기하는 B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곱 중에서 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 최고차항 개수 그 반대로 바꾼 것분에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 이걸 직접 계산한 게 2가 되는데, 이게 두 근, 하나가 3이라고 알려줬고요, 하나를 내가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이 3과 네모의 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마이너스 1이었고요,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그림에다가 입혀보시면 이 차함수와 직선이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3이란 얘기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어쩌구나 여기가 3, 어쩌구나 이런 것들도 그림에 다 새겨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관심은 없지만 여기 지금 A의 x절표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A였고 이 점이 B였다. 이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지. 네, 있어요. 근거와 계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644번, 5번도 다 같이 해볼 겁니다. 계속 근거와 계수와 전제를 연습해볼 거예요. 그리고 시우도 잘 들어봐야 돼. 이거 우리 중학교 과정이건 고등학교 과정이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 이걸 얼마나 잘 가지고 놀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차에 대한 것도 실근의, 부실근의 차도 한번 써서 보자. 이것도 근거와 계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값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시다.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 B가 있는 거죠. 자, 644번 볼게요. 64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의 그래프와 y는 ax 플러스 b 직선이 나와 있는데 한 교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2루트이고요. 유리수 ab라고 나왔습니다. 느낌이 오지? 번호야. 무슨 느낌이 오니? 무슨 성질을 딱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니까. 자, 그려봅시다.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예요. 그 다음에 한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는데 y는 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니까 대충 그려봅시다.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그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얘는 a 값이 0일 수도 있는 거지. a가 0이어가지고 x축과 나란하게 서 있는, 나란하게 누워 있는 직선일 수도 있었던 거야. 왜? 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 a가 0인지 0이 아닌지 얘기해 줄 바가 없잖아요. 그냥 유리수라고 얘기했으니까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0이라면 y는 어떤 숫자가 되면서 그냥 x축과 나란한 직선이 될 거고 a가 양수면 우상향하는 직선이 될 거고요. a가 음수라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린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 교점의 x절표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3 플러스 2루트예요. 자,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또 다른 교점의 x좌표를 분석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 방정식 한번 만들어보자. 어차피 두 함수의 관계는 반드시 관계 방정식으로 끝맺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계산의 영역을 끌고 간다는 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랑 ax 플러스 b랑 만납니다 라는 관계 방정식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연습 좀 많이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바로 이항까지 좀 해버려 줍시다. 우리가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능력으로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첫 번째 줄을 좀 생략할 수 있기를 바래요. 두 관계 방정식 만드는 건 뭐 두 함수씩 등호에 연결하면 그냥 끝인 건데 어차피 이거 넘겨서 능력으로 정리하고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4 플러스 a만큼의 x가 있을 거고요. 5에서 b 넘어와서 빠지니까요.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되고 는 0이다. 이게 지금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 지금 뭐 하나를 준 거야? 지우야. 이게 뭐라고요? 이 방정식이? 근이에요. 이놈과 이놈을 같아지게 하는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x값. 그게 함수의 교점이에요. 교점이 뭔데? 똑같은 x값에 대해서 똑같은 y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점을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지게끔 하는 똑같은 그 x값을 구하는 과정이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인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그 하나가 3 플러스 2루트 2라고 주는 거 없지. 아직 나머지 하나가 뭔지는 안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 느낌이 와? 이게 지금 무슨 근으로 나왔어? 무리근이잖아요. 무리근. 루트를 포함하는 무리근이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무슨 성질이 딱 떠오르면 좋을까? 혈례근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용어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라고 했어. 너희들이 이 실력이 탄탄해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가 아니라 이런 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혈례근의 성질 그거 얘기 안 해도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혈례근의 성질을 한글로 써보세요. 당연히 이런 문제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혈례근의 성질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혈례근의 성질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안 나올 리가 없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혈례근의 성질을 얘기를 못하잖아. 아 그거 뭐였지? 아 배웠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없으니까 얘기가 안 나오니까 혈례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루트 앞쪽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이 또 다른 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러면 전제 조건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혈례근의 성질에서 우리 무리근에다가 적용할 때는 전제 조건이 이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다 유리수여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그래야 3-2루트 2도 또 다른 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던 겁니다. 혈례근의 성질을 쓸 수 있게끔 자 1은 유리수예요. 4 더하기 A도 A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유리수예요. 5에서 B를 뺀 건데 B가 유리수니까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거기 A, B가 유리수입니다라는 게 나와 있던 거지. 그럼 너희들은 이 문제를 읽을 때 거기 좌표값이 하나가 3 플러스 2루트이다. 무리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개수의 어떤 포함되어 있는 A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 두 개 정보를 봤을 때 혈례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구나라는 게 안 떠오르면 공부가 안 된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무리근이 나왔어. 유리수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혈례근의 성질을 쓰세요. 제발 좀 써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 그래서 루트 앞쪽에 있는 부분을 반대로 바꾸는 게 반드시 또 다른 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마무리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확인을 꼼꼼하게 했고요. 혈례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는 진짜 A랑 B가 얼마 있지? 그럼 또다시 뭐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주면 될까요? 여기 상황에 집중해봐.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끌고 이 상황에 집중해 보시면 자 방정식이 나와 있어. 여기 A, B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 개수에 들어가 있어요. 개수 자리에. 이 A와 B가 어떤 숫자인지를 밝혀내시오라는 건데 그러면서 두 근을 다 알아냈어요. 그럼 이게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AB를 구해보세요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합 조건, 합 정보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이 두 개 실제로 더해보시면 6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개수들 가지고 어떤 비율, 개수의 비율 가지고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A 분의 B 그러니까 4 플러스 A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였구나. 그 다음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곱 정보에 의해서 곱을 해보시면 이 두 개를 실제로 곱해보면 합차꼴이니까요. 9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곱했을 때 1이 되겠지. 그리고 이 곱을 개수들을 가지고 표현해보면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들 A분의 C인 거니까 1분의 5-B 즉 5-B가 되는 거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따라서 B는 4입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내가 천천히 아주 섬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내가 푸는 거지 너희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 과정을 너희들 걸로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이런 단서들이 왜 주어졌을까? 이 유리수라는 말이 왜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게 무리근으로 나왔을까? 혈례근의 성질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떠올린 다음에 두 근을 알아낸 상태에서 하필이면 개수에 들어가 있는 AB를 어떻게 구하라는 걸까? 근들과 개수들을 관계 지어보세요. 그게 근과 개수의 관계인 거죠. 그렇게 문장을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겠지. 마지막으로 645번
얘기하지만 저기 n 앞에 했던 635번이랑 똑같은데 그냥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2x 빼기 4의 두 교점 나와있죠. 얘도 이미 그림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고르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의 이차함수. 그 다음에 2x 빼기 4인데 분명히 이게 위치 관계가 뭐 안 맞는지 접하는지 두 점에 맞는지 몰랐지만 이 문제에서 두 교점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교차점이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x좌표 하나가 알파고요, 하나가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교점에 꽂혀있는 x좌표인 거니까 당연히 실수값인 거고 실수죠. 눈에 보이는 값이죠. 그래서 실수값에 지금 차를 구하라는 얘기지. 차가 알려준 상황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붙이라는 얘기는 이 알파가 베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이 간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뭐가 왼쪽인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양수로 바꿔주는 절대값을 취해주면 이게 알파와 베타 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어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빗변의 길이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 x좌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수평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거리. x좌표가 된 차이. 이 보라색 길이가 지금 6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끝이 났어요? 이거 우리 이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실근의 차는 공식으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이 연습을 해보자. 바로 넘겨서 능력으로 관계 방정식 만들어 볼게. 거기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랑 2x 빼기 4가 부딪히는 상황인 거니까 x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게끔 좌변 설정해 주시고 마이너스 ax에서 저 2x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x로 붙으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만큼의 x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던 3 그리고 우변에 마이너스 4가 건너오면서 더하기 4로 붙을 거니까 플러스 7은 0이다 라고 만들어주면 이게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판별식을 적용해봐도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두 실근의 차를 가지고 a를 구해보세요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어떤 정보를 이 계수에 들어있는 a랑 연결시켜 보세요라고 소리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6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써볼게요. 절대값 a가 1이니까 뭐 수나 많아인 거고요. 그러면 루트에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b가 없어지는 거지.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7 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된다. 이게 6이다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양변 제곱하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8이 36이구나. 그럼 끝이 났죠? a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28 넘기면 64니까 a 플러스 2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a 플러스 2가 8도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8도 될 수 있다. 그러면 a는 6이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정답이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6만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너희들이 해석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사실상 문제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계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숫자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근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게 결국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부터 우리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함수 쪽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해석해낼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4번, 그 다음에 646번부터 650번까지는 쌤이랑 같이 한 문제만 해봅시다. 한 문제만 해볼 건데, 우리
같이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위치 관계. 위치 관계가 뭐야? 너도 구획표 위치 관계. 2차함수와 1차함수. 대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2차함수와 1차함수,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공부하니까 위치 관계는 어떻게 만나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차함수가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이랑 만나냐, 직선과,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접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이냐, 이런 상황들을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위치 관계에 대한 멘트는 결국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두 개냐,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실근이 한 개로 보여서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이 나오냐, 아니면 실근이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냐, 즉 이거는 근의 종류, 근의 개수, 위치 관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판별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4번에 다시 한번 여기 박스를 보시면요. 판별식이 없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0과 같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근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646번을 읽어만 볼게요. 같이 안 풀 건데 너희들이 밑줄 치면서 가봅시다. 646번은 어디다 밑줄 돼? 이 문제가 판별식을 가지고 푸세요라고 소리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두 번째 줄 시작 부분이죠. 접할 때. 접할 때다가 밑줄 치고 판별식 D 적어놔야 되겠죠. 지금 위치 관계에 대한 멘트가 나와있으면 무조건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판별식으로. 접한다. 판별식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647번. 이차함수 어쩌고저쩌고가 직선 어쩌고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을 쓰세요라고 이 문제가 소리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관계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미지수 m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648번도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줄 시작 부분에 있네요. 두 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위치 관계에 대한 멘트 무조건 판별식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649번.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또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건 뭔 얘기일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이 두 개를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적어도라는 거는 부등호에 표현된 겁니다. 적어도 한 개면 뒤에 2, 3이 생략되겠지. 적어도 한 개에서 만난다. 그럼 한 개에서 만나는 거랑 두 개에서 만나는 거, 이 모든 경우를 다 헤아려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650번은 가족권 X축에 접한다. X축과의 관계가 접하는 관계구나. 판별식이 여기구나. 나눌권 Y는 X 플러스 K 더하기 1의 X라는 직선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관계 방정식을 세웠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위치 관계, 근의 종류, 근의 개수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판별식을 거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학적인 정보로 표현하는 방법이 판별식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하나만 같이 볼게요. 아까 내가 적어도 있던 문제 그것만 좀 낯설 수 있으니까 649번을 하나 볼게요. 649번 보면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어차피 이거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함수식끼리 그냥 바로 해볼게. 뭐 머릿속에서 이해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마이너스 2kx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랑 누구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2x 더하기 1. 요 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요 놈이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고,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한 변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요 마이너스 2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면 k 플러스 1만큼의 x가 되고,
다음에 1 넘어가면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작성이 되겠네요. 근데 그 두 함수의 관계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이걸 방정식의 근으로 얘기해보면 교점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근의 종류는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내 눈에 보이는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근으로 얘기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 나오거나 서로 다른 두 눈에 보이는 근이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써주면 될까? 보네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판별식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면 0과 같아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다 생각해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돼요. 판별식이 0 이상.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볼게요. 우리 여기 1창의 개수에 2를 머금고 있으니까 1창의 개수가 2를 머금고 있으니까 계산의 어떤 간결성을 위해서 짝수 판별식으로 가줄게요. 그러면 반띵의 제곱이니까요.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AC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을 빼줄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준 게 판별식이 되는 거고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이 판별식의 결과가 0 이상이 되도록 k값을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k제곱 사라지는 거고 여기 전개식에서 2k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러면 2 넘기고 1로 나눠주면 k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를 만족시키는 k값 중에서 최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 k가 이 k 자리에 마이너스 1 이상의 숫자가 꽂히게 되면 이 관계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두 함수의 관계로 얘기해 봤을 때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함수와 우변함수 교점의 x였다. 결국에 방정식은 이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를 x에 집중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조금만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우리 오늘 672번까지가 모든 과정의 끝이 되는 거고 사실 모든 과정, 중등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랑 중등 과정은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 난이도가 조금 더 깊이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깊이 있게 다르냐? 고등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고 중등부에서는 살짝 얕은 개념까지만 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우리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거기 뭐야?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유형 6번 쪽도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자, 여기서 뭘 하나 볼까요? 657번 하나 보겠습니다. 657번. 657번. 자, 그러면 그것도 내가 우리 시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시우가 내 수업을 들어왔던 게 아니라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네. 건너한테 물어봐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하기 전에 가장 큰 제목을 달아둔 게 있죠.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2차식. 어떤 학문자에 대한 2차식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지. 내가 만들어주는 문장들은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아니잖아. 왜 만들어줄까?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너희들의 실력을 진짜 실력을 키우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게. 2차식은 그
따른다라고 했죠. 사실은 그 식의 값에 제한이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우리 655번 가지고 봅시다. 다시 한번. 655번 가지고 볼게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k 마이너스 7이에요. 이놈의 최대값이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7이래요. 최대값을 내가 라지 n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최대값이 얼마라고? 6이래요. 6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너희들 이차함수를 공부하면 이게 뭐가 주인공입니까? 아까 시호 함수가 어렵다 그랬지? 함수가 왜 어려운 줄 알아? 너가 함수를 얘기를 못했어. 함수를 왜 배웠는지를 얘기를 못해서거든. 이게 뭐를 관찰하고자 함수의 개념이 도입된 걸까요? 여기서 y를 보는 걸까요? 등호를 보는 걸까요? 얘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체를 보는 걸까요? 이 y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18x 어쩌고저쩌고 이걸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x에 대한 2차 함수 y라고 부르고 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이 두 변수 x랑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이 자체, 관계 자체를. 근데 그 함수가 도입된 배경 자체 이게 뭘 관찰하고 싶은 거야? 이 2차 식을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2차 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식의 x절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얼마로 튀어나올까요? 그 튀어나오는 자리도 뭔가 문자로 표현을 해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나는 x를 입력이라고 부르고요, y를 출력이라고 불렀던 거죠. 주인공은 저 2차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는 사실상 함수라는 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다라고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랬어. 우리가 사실상 이 2차 식이 2차 함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도 계속 관계 방정식을 만들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함수 분명히 이거 두 개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랑 y는 3x 더하기 k랑 나와 있는데 그 y가 어디 갔습니까? y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떤 x 값일 때 어떻게 같아집니까? 그게 그림에서 교점으로 표현되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얘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높이도 똑같고 입력도 똑같고 출력도 똑같기 때문에 그게 교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식이 함수예요. 식이 함수입니다. 2차 식이 2차 함수고요. 3차 식이 3차 함수인 거고 1차 식이 1차 함수인 거야. 여기서도 이 2차 식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y는을 달아가면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최대값 6도 누구의 최대값이야?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6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래프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식을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확한 표면의 그림으로 그린 게 포물선인 거고, 그래서 우리 얘 그리는 공부도 따로 빼가지고 하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공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 6분의 18이니까요. 얘가 대칭축이 x는 3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3콤마로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54, 27 빼기 7 더하기 k니까 얘가 20 더하기 k,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로 분석할 때는 블록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그 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그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 이거는 무조건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건우야, 이 2차식을 이 x값에 따른 어떤 결과값들을 높낮이로 표현하면서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그림이라는 거잖아. 이 그림 자체가 입력과 출력의 경향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높은 값이 찍힌다는 얘기인 거고, 얘보다 좀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얘보다는 낮은 값이 찍힌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 결과값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이 얘보다 낮은 값이 찍힌다는 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야, 이놈의 최대값이 6이래. 그 최대값이 어딜까? 이거죠? 이 꼭지점에 y 좌표가 7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x제곱만이 3일 때 20 더하기 k가 나옵니다.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이거 지지고 곱해하는 결과가 20 더하기 k가 나오는데요. 그게 너희들 눈으로 봐봐. 이 선을 따라가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 그게 꼭지점이잖아요. 지금 위로 블록의 상황에서는. 따라서 얘가 6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k 값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답이 1번이 될 거고 657번 말고 우리 거기 뒤쪽에 659번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오랜만에 또 빨간펜을 들었어요. 2차식 한 문자에 대한 어떤 2차식은 그 식의 값에는 반드시 제한 범위가 따른다. 왜 그래요? 볼록성 때문에 그런 거야. 2차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걸 내가 다 증명도 해줬고 왜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봐. 위로 볼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x자리에다가 뭘 쳐넣어도 이 20 더하기 결론적으로 얘 6이었잖아. 6보다 큰 값이 찍힐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3x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k 마이너스 7은 여기 x자리에 뭘 쳐넣어도 이 결과값은 절대로 6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항상 6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 범위를 너희들이 스스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은 아무 말 없어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반드시 값의 제한 범위가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불러 또 그림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최고차항 계수가 어떤 양수의 2차식을 보고 있었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 대칭축이 얘도 마찬가지로 x는 3인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3,5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2차식에 대한 그림이야. 그럼 이 2차식은 x자리에다가 뭘 쳐넣어도 어떤 실수값을 쳐넣어도 이 5 밑에 값을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2차식을 내가 fx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보면 여기에 딸려오는 fx 이 이름의 주인공, 이 그림의 주인공인 어떤 2차식은 반드시 5 이상이다. 그 식의 값은 반드시 5 이상이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치는 너희들이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 그래프의 개념이 볼록성을 가지고 위볼이나 아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에 이미 그 값에 제한이 따라온다는 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659번으로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659번은. 자, 그러면 659번을 다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니까 이거 보나마나 당연히 위로 블록이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돼요. 위로 블록이고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그래프의 분석을 통할 때는 시각적인 분석을 통할 때는 대칭축, 꼭지점 다 구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꼭지점,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뭐야? 분호야. 마이너스 A죠. 최고차항 계수. 이거 알고 있니?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문제는 안 돼. 사실 너가 지금 쌤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과정은 물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요 대칭축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이 3이라는 거는 이 주어진 이차함수 최고차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럼 6이지. 그거에다가 1차항의 개수를 분자로 따라 6분의 18 나오지. 그게 여기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이 반듯한 선상의 이름이 이게 x는 3이라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절표가 다 3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 중에서 우리 이차함수 위에 있기도 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그 꼭지점의 x절표는 반드시 3이고요. 그럼 대응하는 y절표 값은 이 본식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결과로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0 더하기 k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도 보시고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6a 마이너스
자, A는 숫자인 거고 주인공은 지금 X랑 Y로 깔려 있는 겁니다. X에 대한 이차함수 Y인데 그러면 얘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대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최고차함계수의 의미는 부호의 의미는 볼록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대칭주 지금 한번 해보자. 말라고 하면 최고차함계수의 마이너스 2를 곱해 2 그거 분해 마이너스 2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대칭축이라는 것도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특수한 직선이라고 불렀죠. 어떤 일반적인 기울기를 갖고 있는 y는 3x 더하기 5 이런 꼴이 아니라 반듯하게 서 있어서 기울기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놈이죠. 그래서 얘는 x 좌표가 마이너스 a인 x 좌표가 어떤 값인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로 시작합니다. 대칭축의 위치값이 그대로 x 좌표로 옮겨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y 좌표는 여기 본식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a 제곱 이거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a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고요. a는 숫자예요. a는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 숫자고요. 이 a가 얼마인지를 밝혀내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인 거지. 자, 근데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얘야. 이게 최대값이야. 이 이차함수 저 2차식에다가 x작에다가 뭘 집어넣고 a제곱 더하기 6a 빼기 4를 넘어갈 수가 없다. 더 위에 찍힐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그림에 이미 나와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빼기 4를 문제에서 m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 최대값을 m이라고 하지. m은 구해보니까 얘예요. 그러면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 이 문제에서 m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를 밝혀놓으니까 이게 a제곱 더하기 6a 빼기 4였어. 근데 다시 한번 그놈의 또 최소값을 구하래.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 이게 또 뭔데? 내가 이거 써놓고 보니까 그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 근데 하필이면 a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했죠? 이게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또다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은 그 값에 제한이 반드시 다릅니다. 그럼 너네들은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이거 a와 m의 관계이고요. 이게 y는 x제곱 더하기 6x 빼기 4라는 표현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림을 분석하자면 이 축이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m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수가 또 걸러져. 무슨 허수가 걸러지냐면 이제 함수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개의 문자의 관계가 함수이기 때문에 두 문자를 뭔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대표적으로 x랑 y를 썼던 거고 그래서 무조건 x랑 y가 나와야 함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공부를 대충 하는 학생들이에요.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관계식을 썼을 때 한 문자 는으로 정리했을 때 나머지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쓰이면 그게 2차 함수다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예요. a에 대한 2차 함수 m인 겁니다. 함수는 별게 아니라 두 문자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식이 함수인 거고 그게 하필이면 m 음으로 정리했을 때 a에 대한 2차식이 있으니까 얘는 똑같이 저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대신에 x, y가 아니라 a, m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축의 이름이 a축과 m축인 그런 적을 표면의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한 번 더 외워볼게. 얘가 m은 a제곱 더하기 6a 빼기 4라는 거고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의 방정식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뭘까?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과정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방법은 알려줬지. 결론적인 거.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2를 곱한다. 마이너스 2 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 대칭축의 이름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돼.
직선에 딸려오는 이름이 마이너스 3이야. 어떻게 마이너스 3이 이름일 수가 있어? 이 직선의 이름이.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A는 마이너스 3. 이 자체가 직선의 이름이라고, 자체가. 우리가 특수한 직선, X는 5.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까먹었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근본적인 시력이 흔들리는 것들을 다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똑바로 공부해야 돼요.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A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입니다. A 좌표가 마이너스 3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입력값을 표현하는 문자가 A이기 때문에 이 가로축 자체가 A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가로 좌표가 A 좌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왼쪽 오른쪽 가다가 왼쪽 3 부분에서 찍힐 수 있는 이 모든 점들을 일자로 다 모아놓은 직선이 이 대칭축이라는 의미고, 대칭축의 이름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에 이 좌표는 이제 A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M 자리에는 어떤 값으로 튀어나오는가? 9 빼기 18 빼기 4니까요.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13은 누구의 값이에요? M 값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3일 때 A가 마이너스 3일 때 M이 마이너스 13을 찍는다라는 있고, 여기에 깔려있는 이 세로 축도 지금 M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X랑 Y로 나오든 A랑 B로 나오든 함수 1번에도 그래프로 분석하고 식으로 가져가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A 자리에다가 어떤 실수값을 집어 넣어도 이 결과로 튀어나오는 M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값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미니멈이 마이너스 13이다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다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46번, 5번이 허수를 걸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함수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x랑 y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당황을 하는 거야. 근데 a랑 m 어쩌라는 거지? a, b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면 왜 그거에 다시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겠지. 개념이 그만큼 중요해요. 수학은 완벽하게 개념이 깔려 있어야 풀 수 있는 과목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두 문제를 좀 더 마무리할 건데 665번의 내용은 일단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식으로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라. 665번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y는 자 x랑 y의 관계가 써져 있네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의 통째로의 제곱에 더하기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내가 한번 10배를 풀어볼게. 지금까지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바탕을 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 y는 어쩌고저쩌고 x에 대한 식이 나왔어. 누가 주인공인 거야? 지금 이 식을 보겠다는 얘기, 이 식을 보겠다는 얘기고,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튀어나오니까 그 튀어나오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y는 이라는 걸 그냥 달아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식이랑 함수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고등 1학년 1학기를 선행한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냥 다함식이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건우야, 우리 그럼 이 식을 다룰 때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어떤 다함식에 대한 내용부터 이런 식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르지? 우리 인수분해라는 그런 관점, 어떤 식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무슨 부분이 있는 거죠? 공통 부분, 그렇죠?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인수분해, 어떤 다함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 공부할 때 이게 공통 부분이 있는 건지, 공통 인수가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될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지금 그 중에서도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인 거니까
우리 이럴 때 수학적인 기술로서 치환이라는 걸 썼었죠.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게 사실상 제곱하면 4차식이거잖아. 우리는 4차식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실력파에서 4차식을 배울 수, 분석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럼 내가 얘를 간단한 문자로 한번 살짝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t라고 둬보면,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y는 이제 t와 y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t의 제곱 더하기 4배의 t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서 t와 y의 함수로 바뀌는 거고요. 이차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차 함수의 내용을 이제 풀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보고 지금 이 과정을 나는 뭐라고 불렀죠? 이걸 우리는 치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치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쌤이 치환을 어떻게 가르쳤냐? 치환은 수준을 점점 늘려가면서 세 가지만 써볼게요. 치환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가장 초등적으로 얘기해보면 바꿔치기예요. 바꿔치기.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뭐 항으로 항의 개수로 얘기하면 2개 이상의 항이 있는데, 2개 이상의 항으로 만들어진 식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간단한 문자 하나 띡으로 바꿔치자는 거지.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대상화예요. 대상화. 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놈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치? 내가 식을 분석할 때 어차피 얘가 똑같이 반복되니까 얘를 그냥 t라고 생각하고 일단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저 복잡하게 생긴 덩어리를 하나의 대상, 한 몸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걸 대상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 자, 그게 가장 초등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짝 수준을 올려보시면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징검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을 올려보면, 여기는 아직 너희들이 배운 수준이 아니겠지만 합성함수의 분리라고도 했어요. 얘도 정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아직 여기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첫 번째 의미로서는 뭐 계속해서 해왔던 거지. 인수분해 파트, 곱셈분식 파트에서도 계속 이런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들은 뭐 이미 여러 번 해왔으니까 뭐 이 의미가 뭔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의미는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치환을 하겠다는 건 이 복잡한 덩어리를 한 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4차식을 간결한 2차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징검다리의 의미까지 나옵니다. 이 징검다리의 의미가 왜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 665번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65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받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못 풀잖아. 내가 아직 함수를 못 다루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 자, 봅시다. 자, 이 치환한 거 이게 뭡니까? 시우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놓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러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이 치환의 과정, 이거 자체가 함수야. 그거 알겠니? 이 치환의 함수야. 이 2차식, x에 대한 식을 t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야? x와 t와 관계를 짓겠다는 거야. 물론 t는 내가 도입한 문자지만 이 x와 t와의 관계를 연결 짓겠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함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건 x에 대한 2차 함수 t인 겁니다.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는 y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이렇게 써있으면 누구나 간다고 해. 이거 x에 대한 2차 함수 y잖아. 2차 함수잖아. 근데 t라고 써있으면 그 얘기를 못해. 그게 허수라는 거지. 함수가 뭔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와 t, x와 t를 관계 짓는 거니까 이게 2차 함수인 거고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 문자에 대한
따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에 대한 2차식을 t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이게 함수인데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t는 가질 수 있는 값에 범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x축, t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터널에다가 이 2차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이고요. 쫓아 개수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대칭 축의 방정식은 이거 입력 변수가 지금 x니까요. 여기가 지금 x축인 거죠. x축. 좌우 좌표는 x를 따라가는 거고 상하 결과값은 t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다. x는 1이 대칭 축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꼭지점에 잡히는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설정한 이 t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도입한 이 t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 숨겨진 제한 범위를 너희들이 스스로 캐치할 수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2차식은 그 값에 제한이 딴다는 거를 내가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아놔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얘는 6 이하일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 너희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캐치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 t가 마이너스 1 이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 t에 대해서 분석을 또다시 이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t가 마이너스 1 이상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t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잖아. t제곱 더하기 4t 빼기 3이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이제 y인 건데 이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지금 뭐가 나오지? 이 값에 최소값을 구해야 돼. 결국에는 이 식의 값은 그게 y의 값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언제? 마이너스 1 이상인 t에 대해서 t제곱 더하기 4t 빼기 3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y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또다시 지금 얘도 뭐예요? 함수예요. 얘도 함수예요. t와 y의 관계예요. 여기 t축, y축으로 좌표 평면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얘도 아래로 그려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의 이름이 얘가 t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 4 빼기 8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7 y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함수가 지금 같은 평면상에서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캐치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렇지?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x축이라 생각하고 얘는 지금 t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얘를 그릴 때는 y와 t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여기가 t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t값이 어떨 때 y가 어떻습니까? y축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t값에 제한 범위가 그 전부가 좀 깔려 있었어. t가 마이너스 1 이상만 되는데 그 마이너스 1이 얘보다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이 이 정도에 있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만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좌표 한번 보여보세요.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을 t자리에다 집어넣으면 1 빼기 4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게 제한된 범위가 깔려있는 거잖아. t가 마이너스 1 이상만 놓을 수 있으면 이 분석하고라는 그림도 여기만 바라보라라는 얘기지. 이거만. 왜 여기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집어넣어 볼 수조차 없는 거야. 애초에 범위가 깔려있었고요. 걔가 입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 부분만 바라봤을 때 진짜 여기서 가장 낮은 높이가 얼마입니까? 답은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이걸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 이게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처음에 깔려있는 상황이 x가 어떨 때 y가 어떻겠습니까? x랑 y의 관계로 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 x가 얼마일 때 이 y
y가 최소값을 찍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작성되어 있는 식 자체가 몇 차라고? 4차야. 우리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잡하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겠지. 느낌으로라도. 그래서 우리는 징검다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내가 중간에 반복되는 걸 t로 설정하는 순간 x와 t의 관계를 짓겠다는 얘기고요. 거쳐가는 얘기예요. x가 어떨 때 t가 어떨 건데 근데 그 t가 어떨 때 y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얘기지. 함수의 아주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이 치환이라는 건.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라고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면 굉장히 훌륭해요. 치환이라는 건. 함수를 놓는 건데 우리 분석하면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보자. 이게 마이너스 6이 답이야. 최소값을 찍을 때 y가 마이너스 6이야. 근데 그때의 t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이 t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x는 얼마였어? 1이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정답도 너네들이 만약에 4차 함수를 직접 분석할 줄 알았다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으로 최소값을 찍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지.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할 줄 모르니까 t를 거쳐가겠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x가 1일 때요. t가 마이너스 1을 찍어요. 여기가 t의 최소값이었어요. 근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면서 최소값을 찍어요.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6. 얘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 잠깐 지금 쉴 수가 없어. 672번의 마지막 문제거든.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잘 이해해 보시고 영상 다 남겨놓을 거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야. 자, 마지막에 672번 볼게요. 672번입니다. 자, 문제는 뭐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실수 xy, 실수 어떤 xy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x-y 제곱, x-y의 제곱이 1이다라고 x랑 y의 관계가 나왔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 x제곱 더하기 4y 미니멈을 구해보래. 어떤 놈의 미니멈? x제곱 더하기 4y 제곱. x제곱 더하기 4y 제곱의 미니멈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랑 별개로 또 다시 근본적인 어떤 품질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연립반원식을 너희들이 처음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인 거지. 연립반원식으로 너희들이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그거지. 우리가 방정식, 연립반원식이다. 방정식에 자, 여기 이 등호, 이 문자를 끼고 있는 어떤 등식 있죠? 등호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등호는 뭐 값을 구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문자를 한 개 줄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등호 한 개는 문자를 한 개 줄여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x-2는 0이다. 가장 쉬운 예시를 한번 볼게. 이거 x값 구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2죠. 뭐가 지금 뭐라 그랬어? x값이 2야. 이거 밝혀졌어. 더 이상 문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등호 한 개는 이 문자 한 개의 정체를 밝혀준다. 문자 하나 줄여내는 정보를 준다. 그러면 자, x-y는 0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등호는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값을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줄여줄 수 있겠지. 어떻게 줄여줄 수 있어? 이거 정리해보면 이게 y랑 x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는 난 x도 x로 쓰면 되고 y도 x로 쓰면 돼. 원래 x랑 y가 나와 있는데 이제 둘 다 x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등호는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여기에 개념으로부터 방정식, 연립방정식 모든 계산의 흐름이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이 문제를 볼게요.
여기에. 자, 여기 x-y 제곱이 1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자 x랑 y 두 개가 있는데 등호가 한 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요. 당연히 x랑 y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다. 없앤다는 얘기는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또 우리는 뭐가 더 쉬울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뭐 y 제곱은 꼴로 정리해보면 y 제곱은 x-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는으로 정리해보면요, x는 1 플러스 y 제곱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x 대신에 1 플러스 y 제곱으로 표현을 바꿔서 나는 이제 xy를 1 플러스 y 제곱 y 이렇게 y에 대한 표현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고, y 제곱이 x-1이니까 나는 만약에 x에 대한 표현을 돌리고 싶으면 y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y에 대한 표현을 x에 대한 표현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럼 x는 그냥 x로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놈도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4y제곱인데 여기서 이 y를 x꼴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x를 y꼴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뭔가를 써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얘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이런 것도 너희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지? 왜? 야, x를 1 플러스 y제곱 바꾸면 1 플러스 y제곱에 다시 통째로 제곱이니까 이게 y에 대한 4차식이 나와. 당연히 분석하기가 어려웠고, 근데 y제곱을 x 빼기 1로 바꾸면 그 x제곱에다가 4배의 x-1이니까 이거 x에 대한 2차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둘 다 쓸 수 있지만 얘를 쓰는 게 차수적인 생각을 통해서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지금 관계식,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4배 바로 해볼게요. 전개까지 마이너스 더하기 4x 빼기 4, 즉 이놈을 분석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이놈의 값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내가 그냥 출력 변수 이게 마이너스 쓰니까 내가 아무거나 그냥 닫아봅시다. 중요하지도 않아. 안 닫아도 돼. 어차피 이 식의 값을 분석하면서 어떤 출력 변수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를 x축과 t축에 모여있는 어떤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내침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은 이 식은 이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에 지금 뭘 구하라고 했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여기 써놨네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8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고 보기 1번이 답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또 허수가 걸러지는 거죠. 답이 1번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왜 아닐까를 생각해보자. 지금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시우조차도 지금 내 수업을 집중해서 따라왔다면 이런저런 개념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8이 왜 정답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너는 이 흐름은 잘 따라왔니? 둘 다? 따라왔어? 얘들아?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자를 줄여보겠다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대로, 기본적인 대로. 그래서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분석이 쉬워지는 거고요. 차수를 낮출 수 있으려면 얘를 써가지고 x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다. 그럼 이놈의 시소값은 이놈의 시소값을 구하는 거고 얘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미니멈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t좌표값이죠. 이 좌표값을 답으로 채택해주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8이 답이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를 10명한테 풀리면 9명은 틀리지. 허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걸러질까요? 자, 여러분 좀 지쳐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할게. 봐봐. 우리 지금 이거에서 1로 넘어갈 때 뭐 썼어? 이거 썼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진 관계식이 얘였잖아. 자, 근데 얘도 함수예요. 룰이 얘기하지만 두 변수,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짓는 순간 그게 함수의 개념입니다. 함수가
봐봐. 이거 뭐 느껴지는 게 없나? 이 지금 x는으로 정리하면 x는 y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x가 y제곱 더하기 1이라는 y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했어. 아, 이렇게 표현해야 돼. 2차식은 그 값에 제한이 있다는 거야. x가 y제곱 더하기 1이랑 같다는 걸 준 거잖아. 이 자체가 y에 대한 2차 함수 x인 거고, 또 y제곱 더하기 1이 가질 수 있는 미니멈 값이 1이에요. 왜? 이거 그래프로 그려봐도 되겠지. 근데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아래로 블록이고 그 대칭축이 y는 0이고요. 여기 이 가로축을 y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y축의 x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0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 집어넣으면 0,1이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1 밑으로 갈 수가 없어요. y에 뭘 집어넣어도 이 값은 1 밑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1 이상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 봐봐. y가 실수가 들어갔는데 너희들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0을 제곱해도 0이야,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야. 실수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0 이상이야. 그러니까 0 이상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1 이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주요한 포인트였냐? 여기에 x에 딸려있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미 x랑 y의 함수로부터 x는 1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범위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너희들이 허수에 걸러지지 않으려면, 즉 걸러지지 않는 허수가 아닌 사람이 되려면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마무리해볼게요. x는 1 이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대입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1은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내가 1 이후만 집어넣어 볼 수 있다는 거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인데 그 이상만 가능해요. 1 집어넣으면 5 빼기 4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1,1인 거고요. 정답은 1입니다. 1. x가 1일 때 이 식이 가장 작은 값인 1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든 과정을 마칠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하고 중등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다 똑같이 이어질 거야. 2차 분원식과 2차 함수는 중3 시험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